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법원이 인정한 이혼 사유와 관련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혼 사유입니다. 수많은 이혼 사유가 있죠. 외도, 폭행, 폭언, 고부 갈등, 종교 차이, 결벽 증세 등등 부부마다 헤어지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에서는 부부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사유라고 판단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언제든지 사귀고 헤어지는 것이 쉽죠. 그런데 이 혼인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해서 협의혼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혼 자체가 가능합니다. 이혼 외에 재산 분할에 문제가 있지만 재산 분할은 협의혼을 한 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혼하고 2년 이내에만 재산 분할하면 됩니다. 민법에도 규정이 있는데 제839조 2 제3항에서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혼한 상태에서 2년 이내에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일방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결혼 생활 20, 30년 하신 부부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좋든 싫든 그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조론인 거죠. 집에서는 밥 먹고 잠만 자고 재밌고 즐거운 것들은 다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혼이나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아도 편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배우자 일방은 그 자체가 지옥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는 굳이 내가 왜 이 나이에 이혼을 해? 하면서 이혼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일방만 이혼을 원할 때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이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으로 가면 바로 이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가면 이혼 사유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바람을 피우거나 폭행, 폭언, 막말, 도박 같은 것들인데 법원에서 이 부부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정도의 그런 사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혼 사유는 결벽증입니다. 이혼 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짜고짜 결벽증도 이혼 사유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결벽증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들에 비추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유들도 몰래 주식하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느냐, 독단적인 성격이 이혼 사유가 되느냐, 경제관념이 없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느냐, 어떤 사례도 얘기해 주지 않고 이렇게 어떤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되느냐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는 바로 판단할 수 없고 모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정도면 더 이상 혼인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의 부부는 혼인 생활 2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아내의 결벽증으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는 그런 깔끔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 단순히 샤워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화장실 청소를 전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청소가 아니라 락스 청소까지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겁니다. 남편은 좀 대충 하면 안 되냐? 아침에 했는데 또 하느냐? 어제 했는데 또 하느냐? 꼭 지금 그걸 해야 되느냐? 매일 해야 되느냐? 도우미를 불러서 하면 안 되느냐? 했지만 아내의 돌아오는 말은 도우미도 믿지 못한다. 맡겨서 청소를 하면 보이는 곳만 청소를 하지 변기 안쪽이나 세면대 뒤쪽 같은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항상 놓쳐서 내가 어차피 또 해야 된다. 그리고 도우미도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 깨끗하지 않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혼자만 청소를 하고 청결한 습관이 있으면 되는데 그걸 상대방에게도 요구를 하는 거죠. 화장실 세면대나 바닥에 물이 튀면 잔소리를 하고 다 닦고 나와라, 청소를 다 해놓고 나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남편도 아내 못지않게 요리를 잘하고 좋아해서 자주 요리를 했는데 조미료 같은 것을 사용하고 나서 이제 그 위치가 섞여 있거나 바뀌어 있으면은 아내가 제자리에 놔두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또 요리를 하고 나서 설거지를 해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고 항상 잔소리를 했고요. 실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시에 마늘 몇 조각을 올려놨다가 마늘을 쓰고 접시를 물로 헹궜는데 아내는 세제를 이용해서 씻어야 된다라고 하면 남편은 기름기가 묻은 것도 아닌데 왜 세제를 이용해서 씻어야 되느냐, 아내는 또 마늘 냄새가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뭘 해도 뭘 사용해도 조심스럽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내가 요리도 전혀 못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요리를 좀 하려고 식재료 같은 걸 사놓고 깜빡 잊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냉장고에서 썩거나 뒷베란다, 다용도실 같은 데서 썩은 적이 있었고 또 요리를 하고 나면 바닥에 음식이나 국물이 좀 떨어지기도 했는데 뒤처리가 깔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에서 요리해 드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늘상 있는 일이기는 하잖아요. 이것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또 남편이 회사에 갔다 집에 오면 현관문 바로 앞에서 모든 옷을 다 벗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옷에 세균이 많고 또 하루 종일 밖에서 신었던 양말을 신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현관에서 옷을 다 벗고
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와야 비로소 소파든 식탁 의자든 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 가지고도 정말 많이 싸웠다고 해요. 집에 오면은 잠깐 좀 쉬다가 저녁도 먹고 자기 전에 샤워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샤워를 하지 않으면 집에 있는 가구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정말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는 날도 오자마자 쉬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내 집이지만 집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기분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결국 참다 한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밤에 라면이 먹고 싶어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려고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와서 너무 늦었고 또 밤에 냄새도 많이 나고 설거지도 이미 다 해놨으니까 먹지 말라라고 한 거죠. 남편은 이 라면 하나 가지고 뭘 그러느냐, 하나만 빨리 먹고 설거지까지 내가 다 해놓고 자겠다라고 했어요. 아내는 이 라면 냄새 때문에 나는 잠을 못 잘 것 같다. 먹을 거면 나가서 먹고 와라 라고 했어요. 남편도 집 앞에 편의점 가서 먹을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 또 나갔다가 들어와서 현관문에서 옷을 다 벗고 또 샤워도 다 해야 되고 해야 하니 귀찮은 거죠.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도중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다 끓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옆에서 계속 아내는 냄새가 난다, 잠을 잘 수 없다, 잔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참다 갑자기 폭발을 해서 라면 냄비를 들고 바닥에 확 집어 던졌습니다. 이 깔끔한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남편이 라면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여기가 호텔이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결국 이혼하자, 난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하게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런 아내와 못 살 것 같으신가요? 아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내는 결벽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제자리를 벗어나 있으면 가지런히 정리를 해놓고 이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면 이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됐고 제자리가 정해져 있었는데, 또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도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리정돈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옆에서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집이 엉망이 된다. 샤워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이라서 일부러 시키지 않으면 집에서 냄새가 날 정도이다 라는 겁니다. 아내 말도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은 서서 볼일을 보기 때문에 항상 변기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또 면도를 하고 나서 세면대를 잘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깎은 수염이 다 세면대에 묻어 있고, 또 물이 마르면 다 달라붙잖아요. 뒷정리를 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아내가 사용할 때에는 지저분하고 함께 사용하기가 싫은 거예요. 청소를 한 것과 하지 않은 차이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둔한 건지, 어떤 것을 치워야 하는지, 왜 치워야 될 게 눈에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한 번은 성관계를 하고 나서 사용한 콘돔을 변기에 버리지 않고 묶어서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도 그게 거기 있는지 보지 못하고 계속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세탁통이 있는데도
양말은 화장실 앞에 그냥 벗어 던져놓고 옷은 옷방 제자리가 아닌 옷방 문고리에 걸어놓고 정리하라고 잔소리를 하면 거실이나 침실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는 공간인데 뭘 그렇게 신경 쓰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남편 생각에는 화장실 앞에 벗어놓은 것은 한 군데에 세탁물을 놔뒀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내는 세탁통이 있는데 거기에 벗어놓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또 옷도 문고리든 옷걸이든 옷방에 있는 문고리에 걸어놨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현관에서 옷을 벗고 들어오라고 한 것도 남편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낚시를 한 번은 하고 왔는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전부 현관문에서 벗으라고 하고 바로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남편이 낚시를 자주 가서 샤워를 하지 않고 밤을 새고 돌아오니 그런 일이 많아서 그렇게 됐고, 그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 낚시든 회사든 밖에서 온갖 먼지를 안고 들어오는 거라는 그런 생각에 그게 생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과 살다 보니까 점점 청결을 강조하고 결벽증이 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아내가 남편의 게으름, 정리정돈하지 않는 습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많았던 겁니다. 결국 남편이 아내의 결벽증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했고, 아내는 남편의 게으르고 정리정돈하지 않는 습관, 지저분한 생활 습관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으니 이혼하게 해달라라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니 이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결국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것만은 의사가 일치했기 때문에 조정에서 이혼 성립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조정에서는 이혼 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서로 이혼을 원하니 이혼하자, 재산 분할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협의 이혼처럼 서로 이혼 조건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부는 협의 이혼은 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너 때문에 이혼했다, 너 때문에 이혼했다라고 싸우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혼한 건 맞으니 이혼하자,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되지가 않죠. 판단 받아보자 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만약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 다 이혼을 원하는데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조정으로 이혼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이 되는데, 그 조정조서에는 이혼한다 라고만 되어 있지 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그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은 감정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너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 아니 너 때문이다 라고 싸우다가 그럼 누구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지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반드시 누구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결문에는 어느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판단받아야겠다는 거죠.
제 소송 경험상으로는 이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판결을 받았으면 이 사건에서의 아내의 결벽증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결벽증이 이혼 사유가 된 판례를 보면 결벽증적인 성격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만 자신의 방식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또 이게 발전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내의 결벽증 자체가 이혼 사유는 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럼 남편이 이혼 청구하더라도 이혼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각자 본소, 반소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의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이혼을 원하니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이혼이 된다라고 판단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이 맞지 않은 것이고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이죠. 그게 신혼 초에 많이 싸우는 이유이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익숙해지기 마련인데, 이 부분은 끝까지 그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20년, 30년, 50년을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우면서도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도 배우자 1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이혼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혼인 기간이 거의 30년이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혼인했는데 20대 초반에 혼인한 부부들을 보면 거의 연애 경험이 없고, 남들 놀 때 애 키우고 일만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한참 공부나 일, 연애, 여행 다니면서 놀 때 애들만 키우고 살다 보니까 이제 애들을 다 키우고 아이들이 20대가 돼서 본인들이 40대 초중반이 되면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실은 40대 초중반이면 아직 젊고 여전히 활력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력만 있으면 뭐든지 해보고 싶은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이 부부는 남편이 젊을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서 건설 현장을 따라서 몇 달씩 출장을 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할 수밖에 없었는데, 애들이 20대가 되고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취직했다가 바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서 경력이라고는 할 것도 없이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삶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지금 소득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아내분들은 내가 한 달만 쉴 수 있다면 그동안 일하느라 못했던 것들 해야지, 한 달이 너무 부족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던 분들은 시간이 나도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동안 해온 것은 남편 뒷바라지, 애들 뒷바라지 밖에 없고, 그것 말고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 갑자기 나가서 사람을 사귈 수도 없고 자기 개발을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동안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정신과 상담도 받았지만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는 남편과도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려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궁금해하고 서로 보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애틋한 마음도 신혼 때의 얘기지. 집에 오면은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까 좀 쉬고 싶다라고 하면서 잠만 자고 뭘 좀 얘기해 보려고 해도 주의 깊게 들어주지도 않고 딱히 부부 사이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는 만날 친구도 별로 없고 이제 취미를 시작하기에는 자신이 벌어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삶이 외롭게 느껴지고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우울증이 점점 깊어진 거죠. 어느 주말에 남편이 집에 왔는데 아내의 참고 있었던 그 복합적인 심정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죠. 아내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아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또 애들은 다 컸고 여유 있게 잘 살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아내를 달래기 시작하면서 주말에는 같이 외식도 하고 외출도 하고 같은 동호회에도 가입하기로 하게 됐습니다. 사진 동호회도 해보고 등산 동호회도 해보고 성격도 잘 맞고 회원들과도 잘 어울리게 된 배드민턴 동호회를 그나마 꾸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서도 동호회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불륜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횡령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고 또 금전거래로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명예훼손도 많고 또 회식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폭행도 많이 있죠. 물론 이런 사건, 사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동호회에 순기능이 훨씬 많지만 동호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도 배드민턴 동호회가 결국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푹 빠져서 동호회 회원들과도 친분을 쌓게 됐는데 이제 그중 어떤 언니분과 친해지게 된 겁니다. 그 언니에게 서로 속 얘기도 많이 털어놓고 김치도 같이 담그고 언니가 충청도 시골집에 갔다 오면 친정에서 잔뜩 먹을 것을 가져와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좋은 데도 많이 데리고 갔어요. 이 아내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다른 세상이었던 거죠. 완전히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언니는 이제 2번 이혼을 한 경험이 있고 자녀들과는 연락을 끊고 지냈고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언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옆에서 언니가 뭐 이혼해서 재산 분할 받고 편하게 살아라. 왜 아직도 남편이랑 애들한테 그렇게 얽매여서 사느냐. 아직 젊은데 너 인생 살아라. 남편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도 다 분할받을 수 있다. 옆에서 이혼을 부추기는 거예요. 결국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잘 살아보려고 동호회에 같이 가입했는데 오히려 동호회에서 만난 언니 때문에 이혼 소장을 받게 된 거죠.
이혼 소장을 받은 그 남편이 제 의뢰인이었는데 사무실에 오셔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혼하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달라지면 될 줄 알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다. 내가 진작 아내 마음을 알았으면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왜 몰랐는지 한 번이라도 나에게 말을 해줬으면 알았을 텐데 엄청 자책을 하시는 거죠. 저도 옆에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남편분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 부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부 상담을 통해서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배우자 일방이 부부 관계 회복에 의지를 보이면서 부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비용 부담 없이 최대 10회 정도의 부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아내가 강력하게 반대의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혼자 받을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함께 받아야 되는데 아내는 받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부부 상담을 하고 싶지 않다. 해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혼을 원한다. 더 이상 뭘 바꿀 수 없고 부부 상담을 해도 다시 회복할 여지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무력해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발 엄마를 설득해서 상담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 라고 했죠. 결국 자녀들의 설득으로 부부 상담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아내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남편과 아내는 크게 부부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나 아내에게 폭언을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아내의 마음을 잘 몰랐을 뿐이었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소송 경험상으로는 이 정도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판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 관계의 재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을 해보면 이 사건에서 우울증이 심각해지는 아내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 다소 소홀하게 받아들였던 남편의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아내가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외식도 하고 외출도 하고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꽤 많은 노력을 했죠.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 판단할 때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관계 회복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를 하는데 남편은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하면 그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주었습니다. 어떤 사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내가 이혼을 원하면서 집에서 나가서 별거하게 됐고 소송을 시작하기까지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아내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관계를 단절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로서 아내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집을 나가서 1년 별거를 하는 동안 남편은 이전에 아내와 잠깐 함께 했었던 등산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교제를 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설마 아내가 정말 이혼까지 하자고 하겠어? 이러다 들어오겠지. 뭐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50% 정도로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또 아내가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니 남편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또 뭔가 괘씸한 생각도 들어서 그래 나도 너 없이 잘 산다 라고 보여주고 싶었다고도 합니다. 다른 여성을 만나서 뭐 재혼까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시간 좀 보낼 정도로만 만나려고 했는데 등산 동호회 다른 회원 중 한 명이 아내에게 말을 해줘서 알게 된 겁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시점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본다면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집을 나간 시점에는 혼인 관계가 아직 파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집을 버리고 나간 아내에게 잘못이 있어서 아내는 이혼을 청구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마침 남편도 다른 여성을 만났으니 결국 두 사람의 잘못으로 이혼이 되었고 이제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돼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죠. 남편은 아내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다가 아내가 집을 나가버려서 잠깐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인데 만약 다른 여성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돌릴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었을 것인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그렇게 잡은 사람과 부부로 계속 있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함께 사는 게 행복해서 결혼하는 것이라면 헤어져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행복해서 이혼을 하는 것도 행복을 찾는 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반자입니다. 황혼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 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